자, 계속해서 이제 13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기본 윤리가 나옵니다. 기본 윤리는 비밀만. 자, 두 번째는 비밀 준수만 조금 조심하시고, 앞쪽에 뭐 품위를 지켜라.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올 쪽인데, 자, 어쩌다가 가끔씩은 그냥 간단하게 안 틀리고 나온 적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1번, 2번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공정중개해라.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중개 보조는 없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두 번째 비밀 준수는 모두 들어갑니다. 사무소 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보라는 겁니다. 1년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규정이 있냐라고 많이 생각할 겁니다. 여기도 신의성실, 그리고 공정중개, 그리고 무슨 품위유지까지도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라. 뭐 너무 그렇게 사무소에 비밀 많다고 비밀을 지켜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하고만요?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저 끝에 가면 수행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요. 중개보조는 그런 거 없다입니다. 정말 중개보조는 채통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제 품위를 유지하고, 무슨 법에다가 품위를 유지하고, 다음 중에서 명령 규정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했을 때 품위를 유지하고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품위 유지가 있습니다. 채통을 지켜라 라고 품위를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막 동망결부되면 동기도 안 봐주고 친구도 안 봐주고 난리가 나니까 품위를 지켜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의성실,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중개하세요라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 매도매수는 공정하게 중개하고 그리고 열심히 중개할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어디서 나옵니까? 민법의 제2조의 대원칙입니다. 신의성실입니다. 금반원의 원칙, 한입 갖고 딴 말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이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맨날 민법도 그냥 뭔 소리만 하면 신의성실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하게 중개를 하라는 겁니다. 뭐 여자라고 봐주고 이쁘면 더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중개를 꼭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여기도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개업 공인주사 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지키라는 겁니다. 등은. 그리고 이제 뭐요?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쉽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뭐 직을 떠나면, 업무를 그만두면 비밀을 동네방네 해도 괜찮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비밀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무소 안에서 벌어진 일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비밀은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시고 이제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누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폭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집을 판다는 우리 매도인이 뭐 세입자가 자살했다 이런 문제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매수인 쳐들어올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또 뭐 법에서 비밀을 준사라고 해서요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알려줘 게입니다. 매수인 안 살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금액이라도 낮춰야 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두 사람만 개업하고 소속만, 중개보조는 그런 거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신의성실,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원칙, 여기도 적용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중개하라고요?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 삼을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뭐 판례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심하실 게, 아무리 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법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해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지켜.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재산을 관리하는 그 이상입니다. 넘어갈 정도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나게 주의를 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재산 그 넘어섭니다. 그 정도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관리의 의무가 아주 높다. 주의 정도가 아주 높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와도 되고요. 거의 그냥 문제감으로 안 보는 거 누구든지 다 알아. 이 정도입니다. 이제 비밀을 지켜라. 여기 이제 개업공사 등이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임원사원 그 누가 됐건 간에 사무소 내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도소 보내버릴만 하죠. 그입니다. 또 민사상으로는 충격받았다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꼼짝없이 당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만 아주 많이 써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2번까지도 내용. 여기다 뭐 개업만, 소속 공인중개사만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커피 타는 중개보존도 동네방네 떠들어 대봐라. 그입니다. 교도소 보내버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비밀을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업무를 떠난 후에도. 자, 대신에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요걸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 문제 갖고도 한 문제를 24회 때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법령에서 유일하게 비밀 준수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매도 매수인이. 네, 매도 매수인이 개업공사 처벌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처벌 막 더해달라고 할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할 때는 매도 매수인 쪽에서 개업공사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랬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게 유일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예외. 예외에서 아까 예외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주 거래상 중요상이면 비밀을 누설해라. 그리고 뭐 국회 등이나 법원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겁니다. 또 거기 가서 비밀이니까요. 이러면 큰일 날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털어놔. 그때는 털어놔야지. 그때도 비밀이니까요. 뭐 예외 없이 막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외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형벌. 그렇다고 또 3학년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무슨 등록 취소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형벌을 받으면 여기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등록 취소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 규정에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의 내용들까지 쭉 한번 거기 이제 우리 참고 박스에서 반대 의사 표명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무조건 처벌한다. 그건 아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문제로 이제 확인하기에 쭉 보시게 되면은 정말 모두 금쟁이도 그러겠죠. 결격사유도 그러겠죠. 비밀도 정말 여기는 그러겠죠. 라고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또 여기는 다 떠들어 봐야 되니까 어려울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시험장에서 잘 안 풀리겠다 그러면 제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두 적용되는 거래요. 자, 등록증은 누구만 계시나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도 개업공사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소인들에는 자격증 개시 그런 거 안 나온다. 반면 보이게 나온다. 여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 타는 애가 자격증이 있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이중 개설 등록의 금지. 개설 등록 누구 하겠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뭐 중개보조나 관련은 없을 거고 임원사원도 관련 없을 거고 여기도 이제 개업공사에 해당되니까 이번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나와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장등록 중개보조는 아니겠죠. 입니다. 자격증 없고 그냥 뭐 수갑 쳐놓고 마스크 씌워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니까 소속하고 개업 2명 여기도 모두는 아니다. 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품유지 공정중개 업무 수행할 사람. 우리 4번 정도에서 잘못하면 답 여기 있네 이럴 겁니다. 후회하실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중개보전 빠지고 개업공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할 사람이니까 그 두 분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동네방네 여기 내역입니다. 비밀 누설 금지는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은 동네방네 떠들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는 뭐 반드시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몇 년 동안 보존한다. 그리고 서식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꼭 기재상 9개 이런 것들이 꼭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134페이지도 이제 별표 여기는 3개값 여기도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니까요. 여기도 이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135페이지에서 기재상 9개. 우리 9수 안 좋아하는데 9개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문제감으로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134페이지 이제 거래계약서. 요 거래는 넓습니다. 매매, 임대차, 전세, 뭐 교환이 되건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작성의 의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성해놓고 나서 몇 년 동안 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들어가면 아니겠지만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작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 의무. 근데 첫 번째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그런 게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합니다. 서식. 요 서식이 있다 없다. 서식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 자꾸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아니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소식 없다니까요. 여기입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국가가 만들어 놓고 그거 써라. 민법의 대원칙이 계약 자유 원칙인데 입니다. 소식도 내 마음, 상대방 선택도 내 마음, 금액도 내 마음, 내용도 내 마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만들어서 소식을 쓰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바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꼭 없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교부하고요. 보관 얘기입니다. 보존을 몇 년 동안 할까요? 3년일까요? 5년일까요? 자,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즐깁니다. 몇 년입니까? 5년. 5년입니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전자문서 센터에 들어가면 이제 아예 보존 안 하겠지만 여기는 3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3년 말고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가 3년. 여기는 5년이라는 겁니다. 정말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즐기라. 뭐 세금의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동안 보존해라. 거래계약서는 자주 잊어버리고 임대차 계약서 또 없다고 찾으러 오네.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작성 교부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보존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등록 취소까지 가는 것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라고요? 업무 정지. 업무 정지인데 이제 조심하실 게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에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를 삼습니다. 자, 거짓,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입니다. 거짓으로 작성. 아니면 또 둘이상입니다.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뭐 했을 때 작성했을 때에는 자 그나마 이제 절대적은 아니지만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 갈 수 있다라고 제재가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탈세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절대적은 아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제재를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기재사항. 우리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몇 개라고요? 9개. 자, 이 9개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서식도 없으니까 기재할 게 뭔가 이 9개에서 하나만 빠지면은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거래계약서니까 거물조교가 이렇게 앞글 자료 좀 따보셔야 됩니다. 거물조교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팔아먹었다는 인권 거래계약. 자, 인권 거래 계약.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개라고요? 바로 9개.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누굴까? 매수인은 누굴까입니다. 물건 언제 넘겨줄까?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입니다. 특약사항 이런 거 뭘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개업 말고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뭐라고요? 인적사항. 자, 인적사항이니까 이제 매도인 누구, 매수인은 누구. 라고 해서 이제 누가요입니다. 아마 거래계약서 저기 아래 보면 이제 협회에서 막 서식 제공했을 때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또 대리인인가 누구, 그다음에 개업공사 누군가라고 해서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도 있고 거래신고에도 나오고 기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될 거고요. 없으면 입니다.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매도인은 홍길동, 매수인은 이몽룡 이런 얘기입니다.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인데 소재 면적입니다. 물건의 표시, 소재 면적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거래되는 물건이 뭐요? 라고 알아야 될 겁니다. 1차에도 나올 건데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근데 조심하실 게 있으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을 때 쓰라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 반드시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으면 놔두라고 합니다. 자, 있으면 쓰고 없으면 놔두고 입니다. 이때는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교부일자, 교부. 자, 언제 줄 건데 작성일자가 아닙니다.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하고 거리가서는 같이 주니까요. 확인설명서 무슨 날짜? 교부일자. 보통 교부일자하고 작성일자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일자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모의고사도 정말 작성일자 X. 그러다가 업무정지 당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작성 먼저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잔금 치를 때 월요일 날 당일에는 보통 작성을 많이 안 하고요. 먼저 작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주민번호 막 13자리 틀려갖고 난리가 납니다. 문제 될 거고요. 또 이름 틀리고 막 주소가 틀리고 다시 쓰려고 하면 아예 이제 매도매수는 안 오면은 어떡하실 거예요? 아예 그냥 찾아가셔야 될 정도로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성일자 말고 무슨 날짜? 교부입니다. 먼저 작성할 거고 나중에 줄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일시입니다. 자, 인도일시. 근데 인도일시는 뭐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동시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잔금. 그리고 잔금 치를 때 건물을 같이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물건이 넘어가니까 돈이 안 와. 돈이 먼저 가니까 물건이 안 와. 그러다 이중매매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맨날 동시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기본을 좀 지키라고, 배운 대로 하라고.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 이전. 권리관계 아닙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뭔가입니다. 무슨 권리가 넘어갔나? 소유권이 넘어갔나? 지상권이 넘어갔나? 임차권이 넘어갔나? 무슨 권리가 이전되냐고. 우리 권리관계는 아닙니다. 권리관계는 확인설명에서 나올 겁니다. 권리관계. 정적인 거 말고 이전, 동적인 거입니다. 부동산 현상 말고 부동산 활동 그입니다. 권리관계 말고 권리 이전의 내용. 정말 심하게 되면 이런 거 낼 거예요. 이런 거 낼 거예요. 다 쓸어드릴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등 그 지급 일시 등 바로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에 관한 돈을 언제 얼마 줄 거냐, 계약금 중도금 어떻게 줄 거냐, 지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규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 거래상에서 우리 막 중도금 날짜에 있어도 막 먼저 입금하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막 아파트값이 막 오르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라. 그리고 계약일입니다. 계약 체결된 계약일 10% 받은 날짜. 하여튼 금융용 계약서에도 6개 중에 나올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7개 중에서도 나올 거고 부동산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에도 나오고 계십니다. 하여튼 조건기한 계약일 아주 단골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정 내용입니다. 약정 내용 특약사항입니다. 요거하고 약간 유사는 하지만 조건하고 기한은 유사하지만 약정 내용입니다. 약정했던 내용이 바로 있으면은 요 특약사항 또 특이사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약사항으로 규제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없네요. 자, 기재사항에 아예 없네요. 기재사항이 없다는 먼저 첫 번째 공법상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주구장창 내고 있습니다.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그리고 거래 규제는 이미 확인 설명에서 하고 왔고 자,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이용객도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래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아닙니다. 다 끝났는데 무슨 예정이요? 거래 예정 금액,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는 해본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입니다. 그리고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료, 거래가스다. 수돗물이 뭐 풍부합니다. 벽면은 균열이 있습니다. 이런 거 쓸 건가요? 자, 등의 상태 이런 거 말이 안 되고요. 일조소음, 진동 없어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네 번째 뭐 중개 보수 그런 거 없습니다. 중개 보수도 여기다가 쓰는 건 아니고 확인 설명서에 이미 썼었고 입니다.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득 관련된 조세도 꼭 확인 설명에서 꼭 내고 있습니다. 취득 관련
그리고 조세도 이제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것들 꼭 예상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기재상에 안 들어가. 건물 조교 아무리 봐도 안 나와 됩니다. 수도권 토백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이제 제재까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개업인데 우리 소속은 뭐라고요? 똑같은 건데 소속은 자격정지한다는 자격정지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개업공사보다는 제재가 조금 약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놔야 그래 이제 안 틀리고 나중에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거리계약서 작성 등 보실까요? 작성. 뭐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박스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시행령 22조에 9개. 정말 시험 문제 자꾸 나온다. 오른쪽에 풀어놨으니까 거기다가 별표도 할 거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거리계약서에서도 서명 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명 및 나래입니다.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서명 또는 말고 정말 아주 못 들어서 안달인가 봐. 서명 및 나래 이름 쓰고 도장꽝 동시에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름만 쓰고 고문으로 푹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은 컴퓨터에서 뽑아내고 도장만 날인하고 안 된다고요. 이름 쓰고 도장꽝 반드시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속은 자격정지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저기 끝에 이제 및 또 답이 안 보이면 또 말장난하고 있네. 유사품에 또 주의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는 등록 취소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크게 문제 삼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거리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줄에 저 꼭대기 보시면 위에 중간 넘어가서 없다. 서식이 있다 그러면 서식을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안 써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얘는 서식 없다. 기억하십니다.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서식을 만들어다가 국가가 써라.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다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다 공인주사 협회는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이렇게도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죠. 그분이 바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식을 만들어다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권장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기재사항 3번에다가 별표 2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그냥 여기다가 왕창 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첫 번째 건물 조교할 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건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일 10% 받은 계약일. 자, 4번에는 돈,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예정 금액 아니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겠다. 4번에 돈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언제 넘겨줄 건데 물건의 인도일 시계입니다. 잔금 치르면서 같이 넘어갑시다. 동시행으로 넘어갑시다. 물건 안 줘, 돈 안 줘입니다. 같이 버티라는 겁니다. 동시행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권리관계가 아니라 권리 이전의 내용. 옆에다 권리관계 X. 정말 안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없으면 놔두라고. 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도 있으면 반드시 쓰라는 겁니다. 잘못 써놓으면 무죄 삼을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놔두고 절대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무슨 날짜라고요? 확인설명서 교부 옆에다가 작성 X. 작성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날짜 하나 잘못 써가지고 업무정지 당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밖에 이제 약정 내용 그리고 거래계약서 개업공인주사가 작성하는데 누구와요? 업무를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를 수행했을 때 중개 행위를 한 또는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주사가 있었을 때 현장으로 안내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거들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누가 됐건 간에 이름 쓰고 도장꽝 동시에 2개를 다 해야 됩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밑에다가 자꾸 내니까 그리고 중개행위한 요 문장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중개행위를 했을 때 그냥 소속이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매도인 누구래? 저 매수인 누구래? 이러면 서명 및 날이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으로 안내했다, 일을 거들었다. 그랬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자격정지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교부 보존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누구는 소속은 사장님이 할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6페이지에서 이제 2번, 3번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째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 했습니까? 서식도 없는 것이 돈이다고 제일 길어 몇 년? 5년. 자그마치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 정지다. 기억하십니다.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 꼴이 나면 문제된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줄에 정말 시험 문제 3년이라고 많이 속였네. 얼마? 5년. 5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크게 좀 해놓으시고 하다 5년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01 전자문서센터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거기 가서 있는 걸로 보니까 그때는 아예 보존 안 해도 괜찮다. 이제 종이 서식이 다 없어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뭐 2번 정도는 그냥 내용들 쭉 한번 봐주면 되고요. 여기입니다. 무조건 어떤 경우도 보존을 해야 된다. 아니다. 공인 전자문서센터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 여기입니다. 서식은 국장한테 들어갔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등록 취소 가해질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위반시 제재가 나옵니다. 자, 여기만 저렇게 둘 이상 거래계약서, 둘 이상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소속은 자격정지입니다. 소속공사는 자격정지였습니다. 1번 저 끝에 이제 자격정지 하나 써놓고 그나마 소속은 제재가 약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업무 정지. 소속한테는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자, 보존의 의무는 소속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심하면 차 트렁크에다가 거래계약서 막 가지고 다닙니다. 사무소에 굴지면 안 되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 또 정보 다 빼다가 꼭 사무소 바로 옆에다가 소속이 개업합니다. 막 또 돌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떡 먹다가 아주 나중에 체할 겁니다. 계셔야 됩니다. 저걸 아주 죽일 수도 없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서명 뭐라고요? 서명 민 날이. 그리고 소속은 중개행위를 수행했을 때 업무를 수행했을 때이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밑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여기는 제재가 자격정지 1번하고 3번이 자격정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존 의무 잘 써놨습니다. 자, 보존 의무가 이제 거래계약서 몇 년 동안 5년.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거기도 5년.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몇 년이다? 5년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로 이제 확인하기 쪽에서 이제 우리 갑이 공인주사 법령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뭐 1번,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5년이라고 맞고 그 다음에 3번 쪽에 보실까요? 저 끝에 보시면 또는 정말 좀 너무 어이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답이 어딨냐고 막 그랬을 겁니다. 공동중개의 경우에 보셔야 됩니다. 갑과 참여했던 개업 공인주사 옆집하고 갑을 게입니다. 그리고 모두 거래계약서에 여기가 이상하잖아요. 서명 또는 서명 뭐라고요? 서명 미일 아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계입니다. 그렇게 해놔도 안 보여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몇 번 정도 틀려보고 다시는 안 틀릴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충격이 좀 가해지지 않게 되면 거기도 나중에 정말 몇 번을 틀려볼 수 있을 거니까요. 참고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확인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이 이제 아주 가장 아마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할 겁니다. 확인 설명, 뭐를 확인에다가 설명은 누구한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 끝났을 때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확인 설명서 몇 년 동안 보존할까요? 그리고 확인 설명할 사항이 뭐가 될까요? 여기도 이제 9개 수도권 토백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이런 내용들 이제 반드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가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확인 설명이 뒤쪽에 실무 쪽에서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문제 안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박스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실무 쪽에 가면은 자, 기본의 뭐 세부의 뭐
자, 기본 옆에 뭐가 있고 세부 옆에 뭐가 있고 요즘은 꼼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좀 꼼꼼하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보면서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거리계수도 별표 3개 해놓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 기재사항 9개, 건물 적용 한 번 정도는 꼭 본인이 한번 써보시고요. 가다가 막히면은 뭐가 자꾸 막히나 막힌 놈들은 계속 가서 막히고 시험장에 가서 발목 잡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